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30% 저렴한 평생주택이 오는 8월 착공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피해 호소에도 광주시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광주 서구 중앙공원 숲에서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주거 자격이 주어졌던 탓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품질은 높으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한 중산층 임대주택이 광주에 처음 들어섭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나대지입니다. 이곳에 2026년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무주택자를 위한 광주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주 목적으로 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고급화 전략이 특징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지상 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36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용 면적의 중소형 평형 460세대가 들어섭니다. 중산층 3, 4인 가구의 선호를 반영했습니다. 입주 자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4인 가족 월 소득액이 810만 원대인 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합니다. 가구 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190%, 월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세대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도 30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를 보장한 것도 특징입니다. 임대료는 완공 시점 주변 시세의 평균 72%, 일반 공급보다 30%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품질. 특별 건축구역답게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확정됐으며 도서관과 돌봄 공간, 운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섭니다. 지상 1층은 공원화해 완전 개방됩니다. 오는 8월 첫 삽을 뜨면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입주 계층을 중산층에 확장해서 무주택 시민에게 누구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의 선입견을 깨고 민간 분양에 집중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 다만 상무지구 14개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 등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해남에서는 300m 안팎, 화순에서는 7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로 인한 사고 없도록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시민들이 여러 피해를 입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느긋한 반응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있으니 조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구에도 상수도관 파열로 물난리 피해를 호소해도 광주시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민과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닥 곳곳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바로 앞입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생긴 균열이 100m 정도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닥에 균열이 생겼고 또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반 이상이 더 민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럴 정도로의 지금 불안감들이.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아파트 건물까지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 창문이나 문 등이 잘 열리지 않게 된 경우가 몇 달 새 여러 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 열리면은 그냥 열리던 문이 이제 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서서 벅벅해지더라고. 그러지만은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아예 안 열려버린 거지.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공사 현장 인근 또 다른 건물 4곳은 지난 2월 동시에 빗물 누수를 겪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집안 변형으로 여러 건물이 뒤틀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전히 보험 절차 중으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된 사고로 물난리 피해를 입은 상인들 역시 광주시 대응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일단 그 날부터 해서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시청에 가서 저희가 좀 피해 복구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달라. 집단 민원에도 광주시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불안을 불식시킬 면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 꺼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치마계는 수개월이 지나서야 설치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부 논의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내부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수도관 사고에 대해선 아직 내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민선 8기 완도군의 핵심 사업인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5월 말로 예정됐던 준공 일정이 2개월 연기되면서 개장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전 등 4대 축제를 한꺼번에 개최한 완도군. 축제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 군수는 5월 완도 관광객들에게 해양치유 체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양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치유 시설 체험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체험 안내 플래카드까지 내걸린 완도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 해양치유 센터 건물은 외형만 완성된 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치유 핵심 시설인 해수풀장 등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당초 5월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90%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입산 대리석 등 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5월 잦은비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또 그 화물연대 파업을 해가지고 천장 공사 등 인테리어가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이 잦아진 것도 공사 차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완도군은 7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준비 작업을 거쳐 9월에는 반드시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최전 기간에 맞춰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양치유의 핵심인 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운영진 교육과 홍보 활동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준공과 개장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새벽 시간에 주차장에서 차량을 턴 10대들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들이 주요 범행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로 옆 공터. 10대 청소년들이 주차된 차량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차량 문을 열고 무엇인가 들고 나옵니다. 이들이 차 안에서 훔친 것은 담배와 라이터였습니다. 계속 추적 관찰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털이가 일어났던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눈에 쉽게 띕니다. 이 같은 차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 털이를 당할 위험이 더 큽니다. 무안의 한 공영 주차장. 주차된 20대가량의 차량 가운데 5대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습니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안 보고. 올 들어 발생한 청소년들의 차량 털이 범죄는 목포에서만 10건 등 전남에서 수십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실 때 사이드 멀리가 접혔나 안 되나 시정장치 꼭 하시고 차량 내에는 귀중품이라든지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안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많이 주차된 공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독자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은 전남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 비용 지원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며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라남도에 주문했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9년 468명에서 2020년 7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의 항고로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한 초등교사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지만 학부모가 최근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항고해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초등교사 등 1,800여 명은 해당 교사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부모이다 보니 생필품조차 없이 쫓겨나듯 분리된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태어나자마자 과호흡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소망이. 친모는 소망이를 유기한 채 달아났고 아기는 생후 보름도 안 돼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쓰고 있는 그 싸개를 가지고 아이를 싸서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달랑 오단벌 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죠, 아무것도. 시설에 있는 아이 33명 중 6명은 신체나 정서적 폭력, 방임, 유기 등 학대 피해 아동입니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83% 이상이 가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속옷 등 기초 생필품도 없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임시 보호를 받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은 하루 18,000원. 아픈 아이의 병원비까지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치료비가 공적 지원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에서 분명히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물론 학대 피해자들은 검찰청 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 아동학대 사건은 625건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했지만 대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는 현재까지 단 6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고 또 가해자인 부모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우려가 있어 소극적으로 운영한 탓입니다. 기관 계좌로 저희가 경제적 지원금을 보내주면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대전지검은 최근 직권으로 피해 아동 20명에게 4,7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도록 차별화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해안가를 따라 16인승 붉은색 미니버스가 달립니다. 바닷가 정류장마다 승객들이 내리고 탑승하기를 계속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릉항 커피거리에서 주민진 해변까지 해안가 46km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는 강릉 시티버스입니다. 강릉시의 시티투어버스는 기존의 버스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영어 발음을 바다와 차로 표기한 강릉 시티버스는 40분 간격으로 하루 4대가 총 16회에 걸쳐 운행합니다. 운행 요금은 시내 버스비와 동일합니다. 관광지만 지나다니게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니까 눈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뭔가 싸게 여행하는 기분이어서. 해안 관광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노선을 새로 정비해 도입했는데 지난해 5달 동안 누적 이용객은 4만여 명에 이르고 8월 한 달에만 10,000명이 탑승했습니다. 이용도가 조금 낮아서 저희가 그 노선을 약간 이제 폐지했다가 이번에 이제 관광거점 도시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다시 살린 노선입니다. 동해시는 하루 탑승권으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주말과 휴일에 운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진 지난해 3천여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5천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단형으로 지금 운행이 돼 있는데 일일 승차권을 구입을 하시면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그동안 부진했던 시티 투어 버스 노선을 차별화하며 태백 관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 이용 인원 최소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올해부터는 5명으로 완화하고 야생화 코스와 열흘마다 선보이는 통리장 코스, 그리고 야경 코스 등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춘천과 동해, 평창 등 도내 5개 시군이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등 천편일률적이던 시티 투어 버스 상품이 특성화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광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의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김 사무처장의 경찰 연행 과정에서 폭력 진압이 벌어졌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서 천연기념물 8색조가 발견됐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공원 숲에서 천연기념물 204호인 멸종위기종 2급 8색조가 광주 도시새 전수 정밀조사단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8색조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취약종으로 분류한 국제보호종이며 중앙공원 발견 당시 2마리 이상의 소리가 감지됐다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전남대학교 생물학과는 지난 1일부터 광주 도시새 전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8색조 발견지의 서식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여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자 광주시가 호우 피해와 전기 사고 등 재해 위험 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17년 이후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날이 닷새에 달하거나 감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60여 명에 이르는 등 여름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할 시에는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안개 때문에 해남에서는 가시거리 270m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를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구름과 안개가 걷히면서 더 깨끗한 하늘 마주할 수 있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벽치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영암의 한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의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